자, 벌써 2월달입니다. 맞죠? 네. 네, 공부를 시작하면은 금방 옵니다. 10월달. 금방 옵니다. 자, 어디 할 차례냐면요. 유동적 무효 할 차례인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유동적 무효까지 이제 여기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18페이지죠? 118페이지. 유동적 무효. 자, 별표 3개 되어 있는데 별표 2개입니다. 2개. 자, 10년 동안 5번 나왔습니다. 10년 동안 5번. 적게 나오는 건 아닌데. 예. 그래서 유동적 무효. 자, 그래서 이제 요게 올해는 나올 확률이 좀 높아요. 왜냐하면 작년에 쉬었다. 아시죠? 10년 동안 몇 번 나왔다고요? 5번. 한 번 나오고 한 번 안 나오고. 맞죠? 아시겠죠? 네, 그래서 올해 나올 확률이 높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유동적 무효. 자, 옆에 보니까 흐를 유자입니다. 흐를 유자. 한자 모르시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그리지는 못하지만 읽을 줄 압니다. 한자를. 아시겠죠? 자, 그래서 흘러간다는 겁니다. 어떻게 될지, 어디 유효가 될지 무효될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복습 차원에서 유동적 무효는 어디서 한 배운 적 있습니까? 협의의 무권대리 할 때 본인의 추인 여부에 따라서 유효가 될 수도 있고 무효가 될 수도 있죠. 기억나요? 모르겠으면 호로 새끼라는 거 들어봤습니까? 아버지 재산을 아들놈의 새끼가, 맞죠? 애니까 새끼야. 욕하는 게 아니야. 아들놈의 새끼가 1억짜리를 5천만 원 팔겠다. 무슨 새끼? 호로 새끼. 이랬을 때 상대방하고 매매계약 대리행위를 했을 때 어떻게 된단 말이에요? 효과가 본인이 상대방이 본인에게 물어본다고 최고했을 때 본인이 추인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확정적 유효가 되고 추인 거절하면은 확정적 무효가 되잖아요. 본인의 추인 여부에 따라서 유효가 될 수도 있고 무효가 될 수 있는 걸 뭐란다? 유동적 무효란다. 됐어요? 거기도 이제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자, 유동적 무효. 자, 여기서 유동적 무효는 토지 거래 허가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밑에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법률 행위가 일정한 요건을 줄 거지 말고, 일정 요건을 갖추면은 소급에서 유효되지만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무효가 된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바로 밑에 줄 겁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배우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어디서 배웁니까? 중개사법에서 배우죠. 그 배웁니다. 자, 배울 때 다 됐어요. 이제 실무 들어가면 배웁니다. 토지 거래 허가 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토지의 매매다. 허가 받으면 뭐가 되고 유효, 불허가 받으면 무효. 요거하고 똑같이 비슷한 게 아까 말했어요. 협의의 무권대리에서 본인의 추인 여부에 따라서 추인하면 유효가 되고 추인 거절하면 무효가 된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란다? 유동적 무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토지 거래 허가 받기 전에 법률 관계 쭉 돼 있는데 이 책에 뭡니까? 쭉 다 돼 있어. 돼 있는데 자, 판소 노트 어디 가냐면 27페이지입니다. 판소 노트 27페이지. 판소 노트 좀 빌려오세요. 이거 있어야 돼요. 필기 노트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판소 노트에 27페이지 보니까 무슨 무효로 되어 있습니까? 유동적 무효. 자, 우리 책의 핵심적인 내용, 줄 건든 내용이 여기 다 있습니다. 아시죠? 여기 다 있어요. 그래서 이 판소 노트만 봐도 책에 있는 내용 전부 다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림을 여기서 그립니다.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무슨 무효라고 그랬습니까? 집에 오는 게 유동적 무효. 유동적 무효. 자, 그러면 유동적 무효다. 유동적 무효. 자, 유동적으로 뭐가 된다. 자, 이거는 별표 2개라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이다. 어떤 내용이냐? 갑이 가지고 있는 X 토지가 있는데 어라고 요 지역이 어디라고요? 토지 거래 허가 구역입니다. 토지를 거래할 때 뭐 받아라는 얘기입니까? 허가 받아라. 허가 받는 구역이다. 그래서 누구한테 허가 받았습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 울산 같은 경우는 어디입니까? 울주군청. 맞죠? 군수입니다. 군수.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울주군에 또 뭐가 생겼습니까? KTX 역사 생길 때 토지거래 허가제 지정됐고, KTX 역사 울주 알죠? KTX 역사는 가봤죠? 울산 뭐 안 가본 사람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입니까? 또
울주군청 들어갈 때 윤리에 또 됩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됐죠? 맞아요? 네.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지금 뭐 또 지정됐죠? 왜? 거기 뭐가 들어간다고 했습니까? 농수산물시장 들어간다고 그러잖아요. 잘 모르시나 보네요. 자, 그런 게 있어요. 네, 나중에. 자, 그래서 이제 거기 땅값도 많이 올랐습니다. 자, 그랬을 때 뭡니까? 시장구수구청장이 뭐합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합니다. 자, 이거 허가를 해준단 말이에요, 허가를. 국토부에서 이제 허가하면 이제 토지거래 허가를 누가 해주냐? 시장군수구청장이 한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5월 1일 날,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자, 근데 6월 1일 날 허가를 받습니다. 허가. 원래 15일 안에 받아야 되는데, 일단 이렇게 된다. 예를 들어봅니다. 자, 그러면 계약을 해가지고 허가를 받을 때까지 무효를 무슨 무효를 한다? 유동정무효다. 이게 무슨 말이냐? 허가를 받으면 뭐가 됩니까? 유효가 되고, 불허가 받을 수도 있죠. 불허가 받으면 뭐가 된다고? 무효가 된단 말이야. 자, 그래서 유효가 될 수도 있고 무효가 될 수 있는 걸 무슨 무효를 한다? 그렇죠. 유동적 무효라고 한다. 이해됐습니까? 자, 처음 하신 분들은 여기까지만 이해해도 성공.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먼저 갑니다. 자, 확정적으로. 그러면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는 경우가 있더라. 뭐 받은 거예요? 한 개 있잖아. 뭐 받았을 때? 허가 받았을 때. 허가 받았을 때. 두 번째, 우리 KTX 역사 같은 경우도 뭡니까? 지정이 해지됐습니다. 알겠죠? 그럼 뭐 됐을 때?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 해지됐을 때. 해제되고 재지정을 하지 않았을 때. 알겠어요? 요 필요가 없고, 요게 표현입니다. 지정 해제. 20회 때 시험에 나왔었죠, 이게. 지정 해제했을 때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다. 이렇게입니다. 일단 요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하시면 이렇게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면 자, 한 개 더 있는데 이거 나중에 한 바퀴 더 돌 때 쓰면 합니다. 자, 일단 이렇게 확정 유효되면 뭐가 됩니까? 자, 허가받은 날짜가 언제입니까? 6월 1일이잖아. 언제까지 소급한다고? 5월 1일까지 소급한단 말이에요. 소급표가 있습니다. 소급해서 뭐가 됩니까? 유효가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또 복습해야 되지. 자, 우리가 협의회 무권대리 할 때도 유동적 무효였지. 맞죠? 추인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 소급표가 있다 했잖아. 133조. 그러나 소급하지만 제3자 권리를 해야지 못한다. 날란가 모르겠다. 기억이 날란가. 아시겠죠? 반응이 없어요. 일요일날 뭐 집에 큰일 있었습니까? 걱정이 되죠? 막 걱정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2주 연장이 됐으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5인 이상 또 안 되잖아요. 맞죠? 술자리 약속을 다 밀어놨는데, 자, 이제 뭡니까? 이제 만나지도 못하고, 가족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아시죠? 서울에서 내려온다면 내려오지 마라 그래야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자, 하여튼, 그렇다. 그래서, 확정적으로 뭐가 되는 경우입니까? 유효가 되는 경우 봤습니다. 자, 그러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다. 필기 다 돼 있죠? 얼마나 좋습니까? 필기할 것도 없고, 맞죠? 듣기만 들으면 되고. 근데 들었는데 이해 못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원래 다 그래요. 저도 그랬어요. 옛날에 대학교 다닐 때 저 수업 들어갔을 때 교수님이 막 뭐라 하는 데 있잖아요. 저는 양반이에요, 양반. 교수님은 그냥 후루룩 갑니다. 자기는 서울대 볼때 나왔으니까. 이랍니다. 우린 다 알고 있다 생각하는 거죠. 근데 우리 알고 있으면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책의 절반이 있잖아요. 한자예요. 조사 빼고는. 알죠? 그러면 우리 처음에 갔을 때 한자 공부부터 해야 돼요. 한자 공부 다시.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옛날에 뭡니까? 하늘, 천, 따지 들어봤습니까? 그 이제 옛날에 배운 적이 있어가지고 그나마 좀 읽기가 쉬웠는데 다른 친구들은 도는 거죠. 왜? 그 밑에 한자 밑에 다 적어야 되니까. 그래야 됩니다. 하여튼 그랬어요. 근데 처음에 할 때는 무슨 말인지 몰라요. 저도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가 테이프를 사가지고 그때 이원영 씨라고 있었습니다. 그 고시책 있었거든요. 유명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민법에. 그 이제 고분 강의를 한 3번 들었어요. 테이프를. 그러니까 뭐라 짓거는지 알겠더라고. 이제 교수가 이제 뭐라 하는지 알겠더라니까. 무슨 말이겠죠. 3번 듣고 하니까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
듣기 전까지는 잘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렇게 쉽게 강의하느냐? 아닙니다. 우리가 고시공부하는 산업같이 있잖아요. 그냥 싹 해놓고 갚는다니까. 아시겠죠? 자, 다시 갑시다. 자,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는 거 다시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뭐 했을 때? 허가나 지정해지 됐을 때. 확정적으로 무효되는 거 한 개 나왔어. 저기 나오잖아. 무슨 허가? 그렇죠. 불허가 처분이 있을 때 무효가 됩니다. 그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자, 우리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는 경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됐을 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계약을 이행하지 않기로 뭐 했을 때? 명백히 했을 때. 그 다음에 네 번째. 불능 조건이면서 정지 조건이다. 자, 정지 조건인데 불성취로 확정되면 뭐가 된다고요? 무효다. 이거 뒤에 가면 배웁니다. 불정무. 오늘 배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처음부터 배제 잠탈 특약은 무효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 이제 딱 해놨는데 왜 그러냐면은 우리 판서 노트에 판자 적어놓고 자, 몇 페이지 펴면 됩니까? 6페이지 펴요. 6페이지 한번 펴봅니다. 판서 6페이지. 판서도 안 가져왔어요? 혼내야 되는데 이제 판서도 안 들어오면 안 돼요. 못 들고 올 것 같으면 놔두고 가면 됩니다. 사물함 이용하면 돼요. 아셨죠? 네. 자, 갑시다. 자, 판서도 6페이지 폈어요? 자, 판서 6페이지 피니까 적법이 나와요. 기억납니까? 네, 적법인데 강행법규 위반되면 안 된다 했죠. 자, 강행법 위반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뭡니까? 강행규정, 강행법규 규정은 효력규정과 단수규정 나온다 했죠. 효력규정에 뭡니까? 뭐가 있어요? 토지거래가 있어요? 맞아요? 자, 이 강행규정 중에서도 효력규정이야. 이걸 배제하거나 잠탈하면 됩니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에요. 무슨 규정이기 때문에?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그래, 배제 잠탈하는 특약은 뭐가 돼요? 그러니까 무효가 된다고요. 확정적 무효가 된다. 오케이? 그러면 6페이지에 또 몇 페이지 적어놔요? 27페이지 참조 딱 적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복습할 때도 이렇게 딱딱딱딱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처음부터 배제 잠탈 특약은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요게 이제 확정적으로 유효가 될 수도 있고 확정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는 경우를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유동적 무효의 원칙입니다. 유동적 무효의 원칙이다. 자, 아직까지 허가받기 전이야. 계약은 체결했지만 아직 허가받기 전입니다. 자,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행을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이행하지 않는다 그래서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아직 허가받기 전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자, 이행하지 않는다 그래서 또 무슨 불이행도 되지 않습니까? 채무 불이행도 되지 않습니다. 채무 불이행도 되지 않는다. 자, 그렇지만 만일에 네가 저 부동산을 다른 사람이 넘기면 내가 손해배상한다.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자, 한번 볼게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지정되는 이유가 뭡니까? 땅값이 올라가니까. 맞죠? 투기가 세일이 들어오니까 허가받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이 저 가격이 또 올라갈 수 있으니까 병이 또 팔 수도 있겠죠? 그런데 받기 위해서 손해배상에 예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단 말이에요. 자, 손해배상 예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갑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 요거. 자, 시험에 몇 번 나왔습니다. 무슨 의무가 있다? 협력 의무가 있습니다. 협력 의무. 자, 허가 받는데 협력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협력하지 않는다 그래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어요. 자, 이때는
소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합니다. 소구할 수 있다. 소송으로서 이행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행하라고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어도 계약을 해지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이게 시험의 포인트예요. 자, 계약 해지할 수 있다 옵니까 있습니까? X야. 소송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6번째. 자, 이행 청구를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는 유동적 무효 상태이기 때문에 이행 청구를 못 하니까 무슨 효력도 없습니까? 채권적 효력도 유동적 무효 상태는 채권적 효력도 없고 무슨 효력도 없다? 물권적 효력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자,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이게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갈게요. 자, 네 번째로 가면은 이제 계약금입니다. 자, 이제 아무리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다 하더라도 계약금을 줬어요. 계약금. 자, 그러면은 이 계약금 줬을 때 여기 시험의 포인트가 뭡니까? 반환 문제입니다. 계약금 반환. 이게 시험에 정답으로 지문을 거의 낸단 말이에요. 매번 나오면. 그럼 계약금 반환 언제 하느냐? 한번 물어볼게요. 유동적 무효 상태일 때 계약금 반환하느냐? 확정적 무효일 때 뭡니까? 반환을 청하느냐? 자, 한번 찍어보세요. 그래서 보세요. 자, 확정적 무효일 때 뭡니까? 반환을 하죠. 예? 자, 보세요. 각각 우리 매매를 했는데 확정적 무효가 돼야 야, 계약금 내 무효가 됐으니까 계약금 돌려달라 하죠. 근데 유동주문 할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너무 빠른 거. 어떻게 될지 모른다니까. 계약이 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 계약금 달라면 어떻게 됩니까? 뭐랍니까? 야, 씨,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좀 기다려봐라. 이렇게 해야 되죠. 맞겠죠? 그럼 어떤 때 확정적 무효인데. 그런데도 기억을 쉽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뭘 찾아보려고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반환은 언제 한다고? 확정적 무효일 때. 요거 틀리기만 틀리봐라. 맞죠? 한글만 알아도 맞죠? 기억력, 디귿 이런 거 히읗까지만 알아도 맞출 수 있는 거야. 알겠죠? 반환은 뭐라고? 확정적 무효일 때. 근데 어디 시험에 나옵니까? 유동적 무효일 때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옵니까 있습니까? 한두 번 나온 게 아니다. 제발 좀 맞춰라. 알겠죠? 어떻게 맞췄는데 기억이 안 나면 어떻게 돼요? 확정적 무효. 됐어요? 아, 이렇게 틀리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이게 틀리겠지. 이렇게 됩니다. 확정적 무효가 됐을 때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됐어요? 아, 이런 거에서 우리 기억이 안 나면 뭡니까? 히읗 뭐 이런 거 있잖아. 하다 보면 맞출 수 있어요. 아시죠? 네. 그게 이제 기억이 난다. 나중에. 자, 그리고 우리 이해까지 시켰어요. 유동적 상태일 때는 계약금 돌리려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어떻게 해? 너 못 준다.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확정적 무효 됐을 때 돌려줄게. 이렇게 하잖아. 무슨 말 알겠죠? 이해까지 시키고 외우는 방법까지 시켰어요. 이래가 안 되면 내 잘못이 아니죠? 됐습니다. 자, 그 다음 밑에 가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무리 토지거래 허가구역 하더라도 뭐만 꼽으면 계약금만 보잖아. 자, 그러면 자, 계약금만 꼽으면 자, 우리가 계약을 파기할 때 어떻게 됩니까? 자, 일단은 이렇게 합시다. 갑을 요거 어떻게 합시다. 갑이 누구냐면 계약금을 받은 사람입니다. 수령자. 자, 계약금을 교부한 사람이 누굽니까? 을이죠? 을이지. 을이 계약하면서 계약금 꼽았잖아. 5월 1일 날. 예? 자, 그러면 이 계약금의 계약 해제입니다. 계약금 계약의 해제. 자, 그러면 계약금 받았을 때 수령자는 계약을 파기한다. 왜 파기하느냐면 저 땅값이 어떻게 됩니까? 1억에 갑이 을에게 1억에 팔기로 했는데 2억 올라가 버렸어. 알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근데 갑자기 병이라도 나타나가지고 2억 준대. 그럼 1,000만 원 받았는데 2천만 원 주면은 배액상환 하면 어떻게 돼요? 그래도 얼마 남아? 8천 남아있잖아. 예? 그러니까 수익 나죠? 그러면 저 계약금을 배액상환으로 끝내버린다고요. 예? 아시죠? 지금 아파트 가격이 막 올라가니까 요즘 어떻게 됩니까? 계약금하고 바로 꼽아봅니다. 아파트 가격이 막 올라가니까. 울산에. 거래가 난리예요, 지금. 중개사가 난리 났어, 또 왜? 파기하려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파트 가격이 막 올라가니까
파기하려니까 매도에 파기하려니까 파기돼야 안 돼요. 중도가에 들어와 버려 안 돼요. 알겠죠? 그럼 파기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매매해야 돼. 예? 안 하다가 큰일 납니다. 판사에다가 욕 태바지 듣고 있잖아요. 손해배상 다 해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수령자는 어떻게 됩니까? 무슨 상환하고? 배액 상환하고. 이건 상식을 하고 있죠? 그럼 배액 상환하면 되고. 교부자는 뭐 하면 됩니까? 이때는 가격이 떨어질 때예요. 계약 포기한 거. 앞에다가 막 떨어지고 있어. 계약은 포기해야 돼. 더 떨어지니까 싶어. 알겠죠? 그러면은 교부자는 뭐하고? 포기하고 끝내면 더 이상 원상 회복할 의무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 끝이야 그냥. 더 이상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요. 됐어요? 자, 그러면 요 내용이 어디서 배우냐? 판소 노트의 82페이지 참조입니다. 자, 판소 노트의 82페이지 보면 계약 근계약 나옵니까? 나와요? 네, 거기 보시면 교부자 포기 배액 상환 나와 있습니까? 원상 회복의 X 손배 청구할 수 없다 돼 있어요? 거기 옆에다가 판소 노트 몇 페이지? 27페이지 참조해 놓으시면 돼요. 자, 우리가 계약금 계약 나옵니다. 이게 계약금 계약에서 82페이지 내용 또 다시 또 어디에? 유동적 무효에서도 다시 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아무리 토지거래 허가구이라 하더라도 계약금만 받았을 때는 뭐하고? 계약 받았다. 뭐하고? 수령자는 뭐하고? 배액을 상환하고 교부자는 마음으로서 포기하면서 끝내면 어떻게든 상대방 이익 받죠? 그러면 더 이상 손해배상 청구 못하고 원상회복 청구할 수도 없다고 되어 있어요. 오케이? 자, 이거는 82페이지, 판소도 82페이지에 가서 다시 한 번 더 한다 이 말입니다. 됐어요? 네, 됐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자, 다섯 번째로 갑니다. 다섯 번째로 가면은, 다섯 번째는, 우리가 토지거래 허가에서 중간생략등기입니다. 중간생략등기. 중간생략등기. 자, 중간생략등기가 뭐예요? 중간생략등기가. 우리 또 배울 겁니다. 중간에 등기를 뭐 한 거야? 생략한 겁니다. 중간에 등기를 생략한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이 등기를 했다 안 했다? 안 했단 말이에요. 안 하면은 뭡니까? 취득세 안 내죠. 취득세 안 내고 또 양도소득세 안 냅니다. 맞죠? 각과 을이 매매를 하고 을과 병과 매매를 했는데 지 앞으로 등기 생략해보고 이렇게 넘겨보더란 말이야. 중간에 등기를 생략합니다. 이해가 돼? 그냥 말 그대로 그냥 해석하면 돼요. 알겠어요? 자, 이랬을 때 이 지역이 무슨 지역이다?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일 때는 어떻게 한다고? 허가 안 받았죠? 그럼 뭐가 된다고요? 무효가 됩니다. 토지 거래 허가 구역에서 허가받지 않고 중간생략등기 하면 뭐가 된다고? 무효입니다. 무슨 구역 안에서? 허가 구역 내에서. 아시죠? 네,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은 또 판소 노트의 39페이지 참조 딱 적어놔요. 전부 다 뒤에 하고 연결 다 되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민법 총칙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민법 총칙을 상세히 해주고 줄 긋고 이렇게 하는데 다음에 돌 때는 줄을 안 꺼줘요. 내용 이론 설명해주고 줄 꺼줬죠? 여러분 지금 줄 다 끊었죠? 그래서 3월 동안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어디 줄 꺼야 될지 모르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한테 야, 책 좀 빌려줄 때는 줄 거라고 해야 되죠? 그냥 주면 안 돼요. 무슨 꼴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득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최소한 커피 한 잔 이상을 얻어먹고 사실 좀 밥도 한번 얻어먹고 야, 이거 함부로 줄 거는 거 보여주는 게 아니야. 이렇게 들어가야 돼. 아시겠죠? 싹 주면서 뭡니까? 밥 한 끼 얻어먹고 커피 한 잔 먹고 이게 기득권이야. 아시겠죠? 그때는 이제 뭡니까? 이론 설명 쫙 해주고 자,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알아서 딱 정리하세요. 이렇게 합니다. 아시겠죠? 그럼 민법 총칙이 빨리 끝나요. 다음에 이제 물권법하고 최고법 내용을 좀 상세히 줄거주면서 갑니다. 알겠죠? 근데 우리 1월 달에는 민법 총칙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 민법 총칙이 중요한 내용이고 이 내용이 뒤에 내용들 다 겹치는 내용도 많이 있죠, 지금. 뒤에 내용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민법 총칙을 중점적으로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갑니다.
판서로 들어가면 39페이지 참조면 39페이지 한 펴봐야 될 거 아니에요. 판서도 39페이지 폈어요? 뭐가 나옵니까? 중간 생략 등기 나오잖아. 나와있죠? 네. 자, 그러니까 네 번째 가니까 뭐가 나와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중간 생략 등기는 뭐라고? 무효다 되어 있잖아. 그 옆에도 몇 페이지 참조? 27페이지 참조해 놓으시면 돼요. 11월, 12월 달 했던 분들은 적혀 있어요. 자, 하여튼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나중에 중간 생략 등기 할 때 다시 이쪽 와서 또 복습도 해줍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복습 많이 돼. 뭐 여러분 집에서 안 하면 제가 시켜줘야 돼. 맞죠? 제 역할이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뭐의 내용이다? 유동적 무효의 내용인데 여기 있는 내용들이 책에 다 돼 있습니다. 그 책에 어디가 요 내용들이 있느냐 줄 거야 됩니다. 이제 됐죠? 자, 줄 겁니다. 여기 한 판입니다. 한 판. 칠판 한 판입니다. 10m짜리 칠판 한 판. 자, 갑시다. 자, 그러면 118페이지에 가세요. 118페이지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 전에 법률관계 나와 있습니까? 자,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허가를 받기 전이면 무슨 무효 상태입니까? 이거 얘기하는 거야 지금. 오케이? 책 순서에 따라 다릅니다. 자, 어떤 책들은 이렇게 확정적 유효, 확정적 무효 해놓고 유동적 무효 들어갔고 이 책의 저술 방법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지금 하고 있는 이 내용은 우리가 이제 법서 있죠, 법서. 예, 법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예, 이 뚜꼬치기도 있잖아요. 거기 보면 나온다고요. 예? 법학생들이 공부하는 책에 보면 나옵니다. 자, 이 순서대로 해놨습니다. 제가 이제 옛날에 보니까 대학교 때 시험 문제 이거였어요. 자, 유동적 무효에 대해서 논하시오. 그래야죠? 그럼 확정적 유효인 경우, 확정적 무효인 경우, 유동적 무효인 경우, 계약금 계약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중간생 때 어떻게 되냐? 이렇게 딱 적으면 100점이야. A4. 아시겠죠?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이게 제가 지금 적고 있는 게 이렇게 서술을 한다니까. 오케이? 네, 그래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서대로 배웠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갑시다. 118페이지에 계약의 효력은 무효다 해야 있는데, 자, 1번 봅니다. 의무 부담이나 이행에 불과. 자, 이겁니다. 이행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이거예요, 이게. 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요겁니다. 채무 불이행 책임 물을 수 있어, 없어? 없습니다. 그리고 해지할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까지 줄 것이면 돼요. 해제나 채무 불이행 책임 물을 수가 없다. 됐어요? 자, 높여 갑니다. 이행 지체가 성립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이행 지체는 무슨 불이행 안에 있습니까? 채무 불이행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행 지체가 아니란 말입니다. 지체가 아니라고요. 유동정보일 때는. 자, 그 다음에 4번은 그냥 살짝 줄 거는 타이틀만. 시험에 나온 적 없습니다. 소유권 이전 처분 피보존 권리란 처분금지가 처분은 불허하고 있다. 알았다 해놓고 넘어가면 돼요. 나온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이네요. 5번. 자, 5번의 포인트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고 나왔죠. 허가 받았어, 안 받았어? 안 받고 이제 중간생략 밑에 나옵니다. 최초 매수인과 최초 매도인을 통해서 이렇게 넘어갔을 때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고 한 등기는 중간생략 등기는 무슨 무효다? 무효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그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중간생략 등기는 뭐라고? 무효다 이 말이에요. 자, 정리를 했던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밑에 양갈로 2번입니다. 무슨 의무가 있습니까? 협력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협력 의무를 소구 가능해놨죠. 소구가 뭐야? 소송으로서 구할 수, 이행을 구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줄에 협력하지 않은 당사자에 대해서 상대방은 협력 의무 이행을 서로 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됐어요? 지금 찾았어요? 자, 동그라미 1번에 타이틀에 현관 빼놓고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계약 해지할 수 있다고 했어, 없다고 했어? 없다고 했죠. 그래서 세 번째 줄 해지할 수는 없다. 손해배상 예정할 수 있다 그랬죠. 네. 그래서 첫 번째 줄하고 두 번째 줄, 뭐 협력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을 때 손해배상 하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줄 중간에 손해액을 배상하기로 한 약정 자체도 뭐라고요? 유효다. 이행 안 한다, 협력 안 한다, 손해배상하기로 약정했다 그러면 손해배상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줘야 된다는 얘기지. 자, 그 다음에 동시이행관계 불인정. 자, 첫 번째 줄만 줄 끊으세요. 여기도만 나온 적은 없어요. 자, 그래서
동시행관계 아닙니다. 협력은. 협력 의무는 의무지 동시행관계는 아니다는 겁니다. 그 체크만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협력의무 이행 청구나 보존을 위한 가처분도 가능합니다. 자, 주권은 쉬고 나온 적은 없어요. 아시겠죠? 근데 모의고사 칠 때 이런 것도 한 글씩 냅니다. 누가요? 그 출제하는 선생님이. 알죠? 냅니다. 내는데 나온 적은 없어. 아시죠? 자, 그 다음 밑에 가서 계약금입니다. 계약금은 반환이 된다 안 된다? 아니 지금 무슨 무효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유동적 무효하고 있잖아. 계약금 반환 안 됩니다. 자, 이겁니다. 계약금 반환 안 되는데 세 번째 줄인가 가니까 확정적 무효 현갑해야 되죠? 어디 현갑해야 돼? 확에 현갑해 딱 해놓고, 에? 그러니까 반환이지? 아, 그렇죠. 확정적 무효가 됐을 때 끝에 반환할 때 환자 현갑해 주고 화살표 딱 해놓고 확 알죠? 반환 알죠? 자, 됐습니다. 강조한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문제 풀어보면 이게 정답이야. 정말이야. 진짜. 됐죠? 왜 그런지 이해까지 시켜줬고 외우는 방법까지 해줬어요. 자, 넘어가서 다음 페이지. 계약금에 의한 계약 해제 된다고 했어 안 된다고 했어? 아무리 토지거래 허가 후에 하더라도 계약금만 받으면 배액 상환하고 포기하고 끝낼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줄에 줄 거 넣습니다. 네 번째 줄. 이행 전이라면 계약금을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됐어요? 됐고,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는 경우 나왔습니다. 중간에 있습니다. 허가를 받으면 현갑해놓고, 뭘 받으면? 허가를 받으면 그대로 줄 딱 끊으시면 되고요. 소급해서 계약이 유효가 된다 이 말이죠. 다시 계약할 필요 있어 없어? 없습니다.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첫 번째 줄 끝에 가니까 지정이 허가구역 지정이 뭐 됐을 때? 해지되고 재지정하지 않았을 때 이 말이야. 자, 그랬을 때도 확정적으로 유효된다. 두 가지 적어놨죠, 판서노트에? 자, 판서노트에도 적어놓고 칠판에 적어놨죠? 됐습니다. 자,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 자, 여기 다 적어놨습니다. 이게 확정적으로 무효돼요. 몇 가지 있다? 5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처음부터 핵심 단어가 뭡니까? 잠탈, 배제 잠탈에 행합해. 배제 잠탈하면 끝에 가서 확정적 무효.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 읽을 때 이 지문을 그대로 오려서 내거든. 근데 우리 읽을 때 어떻게 읽는다고? 배제 잠탈하고 확정적 무효 나오면 맞는 지문이야. 중간에 조사들은 못 바꾼다고. 이 연습을 많이 시켜줍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자, 그러면 1번 지문은 그 내용입니다. 어디 형합해놨습니까? 줄을 자꾸 놨는데 첫째 줄하고 두 줄인데 배제 잠탈 나오면 확정적 무효. 자, 그 다음에 2번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가서 2번은 뭡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에 내서 허가를 배제 잠탈한 내용은 뭐가 됩니까? 무효죠. 그래서 세 번째 줄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계약을 유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됐어요? 맨 끝에? 그거 줄 것이면 되고. 자, 그 다음에 3번의 핵심 단어는 불허가 처분. 찾았습니까? 그럼 어디 형합해야 돼? 확정적 무효. 불허가 처분에서 확정적 무효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줄 끊으시고 이행 거절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찾았습니까? 형합해 놓으시고 그 줄을 딱 끊으시면 됩니다. 바로 밑에 확정적 무효이다. 딱 끊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옆에 페이지 가서 5번에 정지 조건 할 때 정자의 현관 펜. 끝에 가니까 불성치로 확정된 경우 나왔죠? 그래서 옆에다가 불정무 적어 놓으셔야 돼요. 불정무 위에다가. 자, 불정무. 자, 그래서 불능 조건에 불성치가 됐을 때 정지 조건인데 불성치, 불능 조건이 되어버리면 무효가 됩니다. 자, 이거 좀 이따 배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입니다. 6번의 첫 번째 줄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 찾았습니까? 자, 하자 있다. 뭡니까? 사기강박이죠. 아, 이거는 뭐가 된다고? 무효 취소죠. 지금 줄 긋고 있죠. 무효 취소가 되면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됐습니까? 아, 7번은 뭡니까? 뭡니까? 요거예요. 확정적 무효가 돼서 중간생각 같은 확정적 무효가 됐어요. 토지거래 허가에 의해서 중간생각 같은 뭐라 했습니까?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는 내용입니다. 참고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가서 기본 예제 문제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가 을은 토지거래 허가구 내에 갑소유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자, 어디 줄 거야 돼? 토지거래 허가구역 나왔죠? 시험 문제 풀 때 항상 이렇게 돼. 토지거래 허가구역 줄 거놓고 매매가 체결했네? 예. 무슨 무효다? 유동적 무효야. 답은 5번이야. 답은 5번이야. 5번 보시오. 5번. 자, 연습 많이 했지요? 5번이야. 유동적 무효 줄 거나 계약금 반환 청구할 수 있어 없어? 계약금 반환은 확정적 무효. 그래서 시험에 정답으로 가장 많이 나왔던 게 이겁니다. 5번 질문. 알겠어요? 그래서 강조를 그만 했는데 틀리면 안 되죠. 유동적 무효 할 때는 계약금 반환은 언제 하느냐? 확정적 무효일 때. 알겠죠? 자, 이게 됩니다. 20회 때 기출 문제는요. 다음 중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는 것을 고르시오 해가지고 여기 있는 질문 4개 하고 정답이 지정 해제였습니다. 이게 20회 때 기출 질문입니다. 알겠어요? 자, 그렇게 해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된다. 자, 그러면 답은 이미 구했잖아. 1번은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겠죠? 맞아요. 그래. 답이 5번이나 했으니까 5번 틀리면 답이 맞는 거지. 자, 토지거래 허가 신청 전에 각각 을에게 계약 해지 통보를 하자. 을이 계약금의 상당액을 청구 금액으로 하여 토지를 감유한 경우 확정적으로 이 신청 전이잖아. 확정적으로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나온 적 없어요, 이거. 그 다음에 2번.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 전에 을은 가외 이전 게 불이행을 이유로. 자, 우리가 유동적 무효 상태죠, 지금. 매매 계약을 했는데 허가 받았다, 안 받았다? 안 받았잖아. 맞죠? 자, 이랬을 때 유동적 무효 할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없다 했잖아. 맞고. 3번. 을의 매매 대금 제공이 없이도 가외 토지거래 협력. 자, 끝에 줄 거야 됩니다. 협력 의무는 있다 했지요.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가 있다. 맞고. 4번 어떻습니까? 자, 핵심이 협력하지 않았다 줄 거놓고 협력하지 않으면 바로 밑에 손배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그렇게 해서 하는 거야. 알겠죠?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앞에 1번부터 4번까지 내용 모르더라도 답은 찾을 수 있어야 돼. 맞죠? 유동적 무효 줄 딱 꺼야 돼. 계약금 반환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없다 해야 돼. 있다 했으니까 X지. 답은 몇 번이다? 5번입니다. 자,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이제 어디로 가느냐? 이제 취소로 갑니다. 취소. 자, 취소로 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유동적 무효까지 봤고요. 122페이지. 122페이지. 자, 제 취소인데, 취소는, 자, 일단 뭡니까? 제사 강착이죠. 제사 강착. 자, 그래서 취소의 앞에 기본적인 내용만 좀 설명하고, 좀 쉬었다가 다시 한번 설명하면서 갈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취소라는 게, 내가 사기를 당하면, 사기 강박을 당하면, 그래서 내가 이 X 부동산을 1억에 매각한다는 의사표시를 했다. 매각한다는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이 매매 계약을 의사표시를 뭐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취소할 수 있는 무슨 권자? 취소권자가 되는 거야. 취소권자. 오케이? 그래서 취소권자가 되는데 취소권자, 취소 사유는 법정 취소 사유는 무슨 강착밖에 없습니까? 제사 강착밖에 없어. 제사 강착밖에 없어. 제가 뭡니까? 제한 능력자, 미성년자가 한 법률 행위는 취소할 수 있고, 자, 의사표시 취소할 수 있고, 사기당했을 때, 강박당해서 의사표시 했을 때, 착오에 따라서 의사표시 했을 때, 뭐합니까? 취소할 수 있는 무슨 권자가 된다? 취소권자가 됩니다. 자, 지금 여기 하고 있는 게 140조의 내용인데, 자,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취소하면 또 어떻게 됩니까?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맞습니까? 아, 맞아. 그래서 취소를 어떻게 할 때, 외울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급해야 돼. 아시겠죠? 왜 그렇다. 취소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는데 시험에 장래에 대해서 무효가 된다. X죠? 나왔고 취소하면 그때부터 무효가 된다? X야. 소급해서 무효돼. 그럼 또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 취소하면 처음부터 무효다? 맞아. 처음이라는 것은 소급한다는 얘기야. 오케이? 여러분이 한글이 약한 거를 다 알고 이리 내고 저리 내고 똑같은 거 내는데 틀립니다. 조심해야 돼. 그래서 이걸 다 가르쳐줘야 돼. 네, 여러분한테. 알겠어요? 자, 그럼 이제 갑시다. 취소의 의 갑니다. 의.
첫 번째 줄하고 두 번째 줄 죽으셔야 돼요. 일단 유예하게 성립한 법률행위 효력을 성립상에 하자가 뭔데? 제사강착. 잤어요? 갈로 돼 있잖아. 이유로 성립 당시에 소급의 행간편을 씌우고 소급 제사강착 제한응자 차고 사기 강박 행간해 놓고 소급에서 소멸시키는 거 소소 뭐죠? 일방적 의사표시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죠. 동철이가 상추 먹고 취해서 할 때 취소 맞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줄까지 줄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으로 갑니다. 자 2번에 제가 설명했던 내용이 나옵니다. 자 어떻게 됩니까? 취소할 수 있는 지위를 하나의 권리로 파악하는 것이 취소권이다 해놓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무슨 권? 형성권 찾았어요? 또 봐야 된다. 너무 오래됐다. 판소노트 1페이지 포인트다. 1페이지 거의 별표 안 돼 있습니까? 돼 있죠? 자 판소노트 1페이지 보니까 동철이가 상추 먹고 취해서 해 동의 철회 상계 추인 취소 해제 해지 취소 나오죠? 상대방이 나누는 옆에다가 뭐가 있어? 형성권 도달주의 취하고 있다 했죠? 저 앞에 또 다 배웠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고르타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느냐 다시 책의 122페이지 2번입니다. 2번에 가시면 140조 내지 146조 가는 규정이 되어 있는데 바로 밑에 줄 것이고 제한응자의 법률행위나 차고사용만 의사표시가 그 경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사강착이 법정 지소 사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내용은 차고 사기 강박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하죠. 109조 110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인데 제한 능력을 취소할 때는 절대적입니다. 이게 또 자보세요. 외울 필요 없어. 제한 능력으로 취소할 때는 지읒이죠? 무슨 적이다? 그렇지. 지읒이네 또 이것도. 뭐 알아서 하시오. 제한 능력 취소는 뭐다? 절대적이다. 차고사기 강박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고 배웠잖아. 상대적입니다. 자 그럼 밑에 가서 무효와 취소의 이중효는 다음에 돌 때 쓰면 하는데 우리 시험에 나온 적은 거의 없습니다. 옛날에 한번 나온 적 있는데 뭐 지금 안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내용이냐면 간단하게 설명하면 내가 취소권자지만 무효로 뭐 할 수 있다면 무효로 주장할 수도 있는 상황이야. 그럼 무효로 주장하든지 취소로 주장하든지 선택할 수 있죠? 이게 이중효에 대한 내용이야. 시험에 나온 적 없습니다. 알죠? 자 그래서 한번 설명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 뭐냐면은 의사 무미여 상태. 예를 들면 내가 미성년자야. 미성년자인데 술이 만취가 돼 있어. 법률행위를 했어. 그럼 난 제한능력자로 취소할 수 있죠? 설명 다 할 뻔해 그냥. 안 하고 넘어갈래 했더만은. 근데 내가 미성년자인데 내가 와 수 있고 취소할 수도 있고 지금 의사 무미여 상태, 만취 상태라 가지고. 맞죠? 그럼 무효를 주장할 수도 있다. 그 얘기야. 이게 이중효야. 알겠어요? 알았다. 그럼 다음에 설명 안 합니다. 네, 됐죠? 넘어갔고. 자, 그 얘기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죄를 짓거나 뭐 잘못한 행위를 하면 내가 그때 술이 만취돼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죄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의사 무능 상태에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지우고 난 다음에 우리가 술이 만취됐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네? 자, 그 다음 밑에 갑시다. 자, 혹시 그런 일 없겠지만 뭐 죄를 지었다고 해요. 기억이 안 납니다 하면 됩니다. 술 한잔 먹어가지고 기억이 안 납니다. 자, 밑에 갑시다. 122페이지 가서 이제 취소와 구별되는 개념인데 철회는 뭡니까? 장래에 대해서 계약을 안 하기로 하는 거죠. 예? 옆에다가 철선? 어디서 들어봤는데? 강조했죠? 협의회 무권들한테 선의, 철선. 그게 납니까? 철회입니다. 그때 계약을 하지 않기로 장래에 대해서 하는 게 철회입니다. 옆에 갑니다. 해제. 해제는 채무 불이행 위에 적어놓습니다. 자, 계약금하고 중도금 5월 15일 날 지급하기로 했는데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그 상대방 매수인은 매수인은 뭐냐고? 채무 불이행이지. 여러분이 매도인이고 매수인이 5월 1일 날 계약금을 주고 5월 15일 날 중도금 지급하기로 했는데 중도금 지급하지 않았어? 무슨 불이행? 채무 불이행. 그때 뭐가 나온다? 해제가 나옵니다. 자, 근데 취소와 해제의 공통점은 뭔데? 둘 다 소급표가 있다는 겁니다. 소급표. 위에다 적어놔. 소급표, 형성권, 도달주의 이겁니다. 알겠어요? 공통점인데 해제 파트 가서 다시 비교해 줍니다. 오케이? 네, 됐어.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무효와 구별인데 요거는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거죠. 박스 지금 보지 마.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게 뭐라고요? 무효. 취소는 뭔데? 일단 성립을 했지만 사기 강박 당했잖아 그때 법률행 할 때. 취소해서 소급해서 무효로 만드는 거야. 개념 잡았어요?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거고 취소는 일단 성립을 하는데 취소권자가 취소 의사표시를 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것이다. 알겠어요? 이해 안 돼도 돼. 그렇게 넘어가면 돼. 밑에 내용 쭉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뒤에 합니다. 그 다음 밑에 가서 취소의 당사자 및 취소의 방법 나옵니다. 자, 이제 취소권자 나오죠? 자, 이거 나오는 거예요. 취소권자. 자, 우리 취소권자가 140조에 규정한 자입니다. 자, 140조에 규정한 자가 취소권자입니다. 자, 우리 또 판소노 때 필기할까 싶어가 판소노 때 몇 페이지입니까? 29페이지. 29페이지. 법률행위 취소는 제사강착이죠. 자, 시방 보세요. 외울 때 또. 자, 우리가 명절 때 제사 지나지 않아요? 차례 지나지 않아요? 차례 이제 물 건너갔어. 며느리 전화합니다. 못 간다고. 며느리 완전 재수죠? 여러분 뭡니까? 전화해야 돼? 못 간다고? 처벌된다고? 알겠죠? 그러면 서류에 뭐 해야 됩니까? 민법하고 개론 공부하면 돼. 책 펴놓고. 알겠죠? 이 좋은 기회가 어디 있어요? 맞죠? 예. 공식적으로 딱 전화해서 뭡니까? 어머니 못 갑니다. 아시죠? 이러면 돼요. 아시면. 5인 이상 집합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신고하면 난리 납니다. 알죠? 예. 친구가 있잖아요. 원룸에서 친구들하고 술 한잔 먹고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뭐 떠들고 놀았겠지. 밑에 집에 전화해가지고 경찰에 들닥쳤어요. 알겠죠? 닥쳤는데 뭡니까? 4명이 먹어가지고 벌금 안 때렸어요. 과태료. 한 명만 더 있으면 과태료 10만 때립니다. 알겠죠? 조심해야 돼요. 알겠죠?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이제 신고해가지고 잡혀가는 경우도 과태료 부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못 간다고 공식적으로 선하고, 어머니 못 갑니다. 해놓고, 3일 내내 민법, 개론, 공법, 맞죠? 중개사법까지 다 끝내버리세요. 알겠죠? 하루에 한 과목씩. 알겠죠? 변호까지. 자, 충분한 시간을 드릴 수 있는 시간입니다. 자, 자, 갑시다. 자, 하여튼, 봅니다. 그래서, 제사를 강조하는 것은 시대착오다. 제사 강착이야. 에? 제사 강착. 알죠? 제사를 강조하는 것은 시대착오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외운다고? 제사 강착이 법정 취소 사유입니다. 사유. 법정 취소 사유. 자, 그래서 제사 강착 당한 사람과 그 사람의 또 누구 있냐면 대리인과 승계인이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대리인과 승계인인데 대리는 법정 대리와 뭐로 나눠집니까? 임의 대리로 나눠집니다. 임의 대리로 나눠져요. 자, 법정 대리는 취소권자가 된다 안 된다? 됩니다. 미성년자가 뭡니까? 사기 강박을 당했다. 얘도 취소권자가 되고 누구도 법정 대리인 또 취소권자가 된다 안 된다? 됩니다. 법정 대리권자도 법정 대리인 또 취소권자입니다. 자, 임의 대리는 됩니까 안 됩니까? 원칙은 안 돼. 뭐가 있을 때 된다고? 수권이 있으면 됩니다. 본인도 수권을 받으면 돼요. 수권이 없으면 취소권자가 아니다. 돼요. 자, 그 다음에 대리인과 승계인이죠. 승계인. 이 사람으로부터 부동산을 받은 사람이다. 자, 그러면 빚도 같이 받은 사람은 뭐랍니까? 포괄승계인. 그럼 포괄승계인은 누구 있습니까? 상속인 얘기하는 거지. 상속인. 이 사람도 취소권자가 되고 특정승계인. 특정승계인 또 취소권자 됩니까? 안 됩니까? 된다고요. 둘 다 무슨 권자다? 취소권자입니다. 자, 그래서 취소권자는 이렇게 정리하면 끝이에요. 자, 그러면 필기 다 되어 있죠? 판소 때?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책에 줄만큼 꺼냅니다. 123페이지, 140쪽 갑니다. 법률의 취소권자. 핵심이 무슨 권자입니까? 현관펜. 취소권자다. 그래서 우리가 책을 볼 때도 딱 눈이 딱 띄게 하고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알아야 된다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제자 현관펜, 제한능력자, 착오할 때 차자 현관펜, 사기, 강박, 사자의 현관펜, 강박의 현관펜, 강자 현관펜. 그래서 제사강착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의사표시를 한 자와 그 대리인과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돼 있죠. 그래서 양가를 1번의 첫 번째 줄 타이틀에 줄 끄면 됩니다. 제사강착 당한 사람의 의사표시 한 사람. 그래서 1번 제한능력자, 2번 착오 사기강박에 빠진 사람도 취소할 수 있는 사람이고 밑에 대리인 가면은 첫 번째 줄 끝에 가니까
확정 대리인 나옵니까? 되고 임의 대리인도 포함되는데 끝에 수권이 있어야 된다잖아. 맞죠? 그러면 수권이란 말이 없으면 취소권자가 돼야 안 돼? 안 됩니다. 체크하시고 넘어갑니다. 승계인은 둘 다 된다 했죠? 포괄 승계인, 특정 승계인 관계가 없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만 줄 것이고 이제 취소의 상대방으로 갑니다. 상대방. 자, 상대방 갑니다. 사기 강박을 해서 이 부동산을 받고 다시 병인한테 넘겼다. 정의합시다 이게. 병인합시다. 병인한테 이 부동산을 넘겼다. 자, 그러면 취소의 의사표시는 얘한테 한다, 얘한테 한다. 자, 우리가 차고 사기 강박 당했다. 제3자에 넘겼는데 이 사람 선의인 경우는 취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선의 제3자에 대항할 수가 없잖아. 그 취소의 상대방 누구만 됩니까? 직접 상대방만 된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겠죠? 자, 그래 직접 상대방만 되지 전득자는 된다 안 된다? 전득자 제3자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야. 판소도 그렇게 돼 있어요? 돼 있어.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밑에 가서 갑니다. 자, 142조 갑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이 상대방이 확정적인 경우에는 줄 것이고 상대 확정적인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 누구한테 된다고요? 상대방이 된다. 그래서 밑에 동그라미 2번 내용이 자, 맨 끝에 가면 줄 겁니다. 이 내용이야. 갑이 을에게 넘기고 다시 병이 넘겼을 때 취소 의사표시는 누구한테 한다고? 을한테 한다고. 맨 끝에 줄이 있죠? 그거 줄 것이면 돼. 내용 설명했어 벌써. 자, 그 다음에 취소의 방법입니다. 행사입니다. 첫 번째 줄 형성권이다 했어요. 취소는 무슨 권이야? 형성권이다. 다 했던 거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바로 밑에 줄 주고 원칙적으로 뭐 붙일 수 없습니까? 조건과 기한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자, 2번에 끝에 갑니다. 취소는 명시적일 필요도 없고 묵시적으로 가능하다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3번에 별표 한 개 놓고 법률행위 취소를 당연 한 번 나왔습니다 시험에. 법률행위 취소를 당연한 전제로 하는 소수상 이행 청구나 이를 전제를 한 이행 거절 가운데는 당연히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취소를 전제로 한 소송을 했단 말이야. 그럼 당연히 취소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밑에 판례 보기가 그 내용입니다. 자, 세 번째 줄하고 네 번째 줄 줄 것이면 그 내용입니다. 똑같은 내용. 자, 양갈로 2번 갑니다. 양갈로 2번. 일부 취소죠? 자, 일부 취소는 앞에서 배운 적이 있습니까? 자, 어디냐면은 옆에 일부 취소는 124페이지잖아요, 지금. 114페이지 참조. 114페이지 참조되어 있습니까? 114페이지 가니까 메뉴에 가니까 3번이 있네. 있어요? 일부 취소도 적용된다. 별표 안 돼 있습니까? 돼 있죠? 자, 그러면 114페이지 내용에 124페이지 참조 적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124페이지에 보니까 일부 취소에 대해서 상세히 나오죠, 이제. 자, 그래서 유추 적용이 된다. 옆에 페이지 가서 나머지 볼 필요 없고 동그라미 2번에 첫 번째 줄 끝에 우리가 일부 무효법리. 자, 우리 판소도 26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자, 판소도 26페이지 펴니까 밑에 가니까 일부 무효 나와요. 일부 무효 나옵니까? 일부 무효는 원칙이 뭡니까? 전부 무효인데 나머지가 유효가 되려면은 가분적이거나 가상적 의사가 있으면 가상적, 가정적 의사 같은 말입니다.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는 유효가 된다 했지? 이 내용이 옆에다 적어놔야지. 일부 취소도 준용된다 안 된다? 일부 취소도 유추 적용 적어놓습니다. 일부 취소도 유추 적용된다. 일부 취소도 유추 적용이 된다. 별표해놓고 시험에 3번 나왔던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책에 가서 2번입니다. 2번. 자, 125페이지 2번 있어요? 125페이지 폈어? 자, 갑니다. 2번에 가면 첫 번째 줄 끝에 가분적이거나 나왔죠? 두 번째 줄 끝에 가니까 나머지 부분이라도 유효하는 당사자. 그 다음에 가정적 의사가 있으면 끝에 행간펜 일부 취소도 가능하다. 자, 그러면 이거 핵심이 가분적인 행간펜 해놓고 가정적 의사 행간펜 해놓고 일부 취소도 가능하다. 오케이?
자,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만 체크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내용 볼 필요 없습니다. 자, 동그라미 3번 판례는 바로 밑에 줄에 일부만의 치수도 가능하고 더 있죠? 현관표 있다 그러면 돼요. 일부 치수 된다는 거 말보면 돼. 알겠죠? 나머지는 안 봐도 됩니다. 됐어요. 나머지 밑에 다 필요 없고 그것만 핵심이다. 자, 그 다음 밑에 치수 효과입니다. 치수 효과. 나머지 볼 필요 없어. 지금 시험에 나오는 것만 딱 체크해 주는 겁니다. 자, 밑에 가서 이제 치수 효과. 소급표. 소급했으면 무효가 된다. 그래서 첫 번째 줄에 현관펜 중간에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자, 그 다음에 차고 사기 강박은 줄 끊었고 누구에 대항 못하더라? 우리 판서 노트에 29페이지 보면 다 정리 또 해놨습니다. 차고 사기 강박은 선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하니까 무슨 적? 상대적입니다. 그런데 제한 능력자 시소는 뭐라고? 지읒 절대적이다 이 말이에요. 됐습니까? 선의 제3자에게도 무효를 주장할 수가 있다. 취소 효과를 주장할 수가 있답니다. 자, 그러면 취소하면 소급에서 무효가 되잖아. 무효가 되면 따라 나오는 게 뭐라고? 부당이득 반환. 무효가 됐으면 돈을 줘야 되죠. 부당이득 반환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죠. 이행절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근데 이제 밑에가 따라서 나오는데, 자, 우리 판서 노트에 29페이지 폈죠? 네. 소급에서 무효되어 있죠. 취소하면 뭐라고? 취소하면은 어디 된다고? 자, 세 번째 효과입니다. 효과. 소급에서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소급에서 무효가 됩니다. 자, 소급에서 무효가 되는데 밑에 가서 뭐가 되어 있습니까? 부당이득 반환 나왔죠? 무효 나오면 따라 나오는 게 뭐라고? 부당이득 반환인데 우리 책의 내용 정리를 합니다. 자, 일단 우리 법조문에는 제한 능력자에 의한 제한 능력자에 취소하면은 자, 제한 능력자는 반환할 게 뭡니까? 현존이익입니다. 무슨 이익? 현존이익. 현존이익입니다. 자, 선의는 어떻게 됩니까? 현존이익. 악의는 어떻게 됩니까? 손해의 전부입니다. 손해의 전부. 적어놔요? 네, 적으면 돼요. 자, 이게 책에 정리 다 되어 있습니다. 줄만 보면 돼요. 저가 있잖아요. 대학교 가니까 대학교 가서 알게 됐습니다. 성인 되고 난 다음에. 저가 있잖아요. 마트 같은 데 가가지고 아이스크림을 이렇게 샀어요. 비닐 있죠? 거기 여기에 돼 있고 이렇게 아이스크림 있잖아. 예? 자, 우리가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옛날 법에 따르면은 내가 이 아이스크림을 돈 주고 샀어요. 미성년자 때. 사고 난 다음에 다 먹었어요. 다 먹었어. 남은 게 이거죠? 이게 현존이익이야. 그래서 마트 아저씨가 가서 아저씨 매매 계약 취소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뭐만 주면 돼요? 알겠어요? 이걸 대학교 가서 가르쳐 주는 거야. 아이고 빨리 가르쳐 줬으면 내가 빨리 많이 써먹을 수 있는데. 알겠어요? 이게 현존이익이라. 알겠습니까? 그 아저씨 대주고 현존 자 취소하겠습니다. 해놓고 뭐 주면 돼? 대만 주면 돼요. 아저씨 현존이익. 비닐 찢어졌잖아? 요거 찢어진 거 그대로 주면 돼요. 알겠습니까? 네, 현존이익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근데 이제 사소한 거는 못한다고 이제 법이 만들어놨어. 그런 걸 이제 악용할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알겠어요? 그 미성년자도 이 법을 배울 수가 있잖아. 맞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법에 이제 만들어놨어. 사소한 경우, 일상적인 경우에는 못하게 해놨다고, 요거는. 현존이익 안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놨다고. 알겠습니까? 알겠죠? 네, 됩니다. 이걸 대학교 가르치는 거야. 뭐, 초등학교 가르쳤으면 진짜 많이 써먹을 건데. 맞죠? 그래서 아저씨들 가서 그럼 물론 이제 뭡니까? 마트 가면 이제 저는 이제 매장 되겠지만 맞죠? 제한 능력자도 취소권자 됩니까 안 됩니까? 저가 된다니까. 아저씨 취소할게요 하고 빨대 요 돼 있잖아요. 요거 대 딱 주면 돼. 예? 그렇게 됐다고 옛날 법에는. 예? 자 알겠죠? 예, 이렇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된다. 제한 능력자는 무슨 이? 현존이. 선의도 현존이, 악의는 손해의 전부. 자, 책에 줄 걸 합시다. 자, 그래서 125페이지에 원칙 부당이득 반환인데 밑에 2번에 따라서 나와 있죠? 동그라미 2번에 선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의 현존에서 반환해야 됩니다. 됐어요? 자, 양가로 2번입니다. 제한능력자의 반환 범위의 특징인데 제한능력자 나오니까 무슨 이익? 현관펜, 현존이익입니다.
현존이익. 자, 현존이익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에 돌 때 설명을 좀 드립니다. 현존한 이익이다. 대강 설명을 했고 넘어갑니다. 자, 입증 책임 누가 해야 됐습니까? 누가 입증해야 돼요? 제가 아까 뭐랬어요? 대 주면서 말합니까? 아저씨 남은 게 뭐래요? 요것밖에 없어요. 누가 입증한다고? 내가 제한능력자가 그냥 강의한 게 아니야. 내가 그냥 한 게 아니고 대하고 다시 그려줄까 지금? 요 대하고 찢어진 거 이거 비닐하고 아저씨 현존이 누가 준다고? 입증 누가 한다고? 제한능력자가 한다고. 오케이? 현존이 반환합니다. 이렇게 해야 돼. 자, 이런 거를 우리가 대학교 때 가르쳐주니까 빨리 초등학교 때 가르쳤으면 내가 얼마나 많이 쓰면 돼. 맞죠? 예. 초등학교, 중학교 때만 가르쳐줘도 많이 쓰면 건데, 울산에서 뭡니까? 죄는 안 됩니다, 제가. 아시겠죠? 법적인 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이거를 대학교 가서 가르쳐주니까 얼마나 통탄하고 한탄하는 일입니까? 맞죠? 예. 써먹지도 못하고, 그때 했을 수도 있었는데. 자, 그래서 제한능력자는 뭐라고? 현존이. 알겠죠? 자, 밑에 갑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뭡니까? 내용이고, 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이죠? 자, 이건 쉬어도 할 건데, 129페이지 가셔가지고, 자, 4번 문제가 있습니다. 4번 문제. 어렵잖아요. 작년 문제입니다. 한번 골라보세요. 이거 틀리면 큰일 난대. 이거 틀리면 안 돼, 진짜. 몇 번입니까? 자. 여기서 취소의 원인 되는 거. 취소, 무슨 강차? 제사강착. 딱 답 보면 제사강착 딱 보니까 답 몇 번? 4번. 불공정한 범위, 불법적으로 증여계약, 강행법규 위반, 그 다음에 원시적 불능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무효죠? 답 몇 번이다? 4번입니다. 이거 그냥 줬대. 작년에. 이건 몇 초 만에 풀어야 돼? 10초 만에 딱 보고 답 나와야 돼, 이거. 알죠? 이런 것도 그냥 10초 만에 풀어야 돼요. 그래야지 뭡니까? 가불병정 풀 수 있는 시간 줄 수 있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정리를 했고요. 자, 추인을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10분 쉽니다.